자, 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건희 이야기를 좀 해야죠. 아까 우리 황희두 이사가 잘못 꺼냈다가 호되게 혼났던 거. 어따 대. 비교가 안 되죠. 김건희는 어디까지가 지금 김건희는 지금 아마 소환 날짜가 이제 잡히나 마나 하는 것 같아요. 이정필이 지금 도망가긴 했지만 이제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소환할 거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해요. 기다릴 수 없는 거지. 대선 끝날 때까지는. 그럼요. 그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하여서는 상당히 수사가 진척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 윤석열 후보가 아시면 좀 빨리 나오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뭐. 네, 그러면 그냥 공개적으로 좀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풀어줬는데 도주하는 이 사태는 도대체 뭐냐고. 에이. 그러면 뭐 정경심 교수는 도주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했어? 그게 되게 더 황당하거든요.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속한 거야. 반성하지 않는다고. 내가 무죄라고 확신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은 반성할 이유가 없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쨌건 오늘 나온 뉴스는 더 없다더니 김건희, 국민대, 수원여대, 이력서도 거짓. 대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님. 네. 이런 사람이 그 영부인 후보로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유명인들이 학폭 논란 같은 거 하면은 막 연예계 은퇴하거나 막 이렇잖아요. 네. 한참 안 나오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김혜경 사모가 선생님이었어, 교사. 그런데 교사 자격증이 허위야.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뭐 이런 논란을 다 빼고 이력서만 허위로 기재한 학교들이 지금 드러난 것만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 수원여대, 국민대 다 뻥튀기거나 없는 걸 인터사실로 만들었던. 제가 최근에 국민대가 김건희 논문 허위 조사한다고 하면서 거기 언론이 이재명 후보의 거기 뭐 논문 조사한다 그래서 아니 이재명 후보가 그거 가지고 어디 강의를 나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본인도 경력에서 쓴 적이 없는데. 네. 내가 봤을 때는 가기 지역에 있는 학교라 그냥 하나 따준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게 그 몇 가지 표절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경력에서 안 썼다는 거예요. 네. 근데 김건희는 박사학위 논문을 사실상 세금으로 딴 거거든요. 지원금 받아서 사주 앱 뭐 이런 거 해갖고 그걸 그대로 벗겨서 박사학위를 땄고 그 앱은 사용이 안 돼. 콘텐츠 지원을 해서 지원해 준 거야 그게. 근데 그런데 박사학위 유지 중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원여대 겸임 교수 임용 당시에 이력서를 보니까 영락여상 미술 강사였는데 영락여고 미술 교사로 기재를 하고요.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그럼요. 기간제 교사도 아니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 다음에 2014년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당시에는 한국폴리텍 일대학 강서 캠퍼스 시간 강사 산업 견임 교원을 부교수로 허위 기재를 했고요. 다음에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 석사로 써야 했는데 네. 서울대 경영학사 석사로 적었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잖아 지금. 네.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하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 석사가 같아요? 요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 석사 이런 거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신방과 대학원이 있고요. 예전에 그렇지. 언론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언론대학원은 사실 학비 내고 그리고 어쨌든 좀 느슨하고 신방과 대학원은 가기가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언론대학원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따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성적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슨 표창장이다 보다 그걸로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그 뒤에 걸 다 부정해 놓고 이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허위 이력을 대놓고
한두 개도 아니고 저렇게 나열해가지고 그 이후에 저기까지 갔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은 제대로 취재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토론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싸. 이준석 대표가 좀 토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 어차피 무슨 논리로든 하겠지만 그 당장에 어떻게 회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족적들이 남아야 이 사람이 우리의 청년들의 공정을 대변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족적이 하나 큰 게 남는 거라 생각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 무조건 토론이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내가 되게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정경심 교수의 죄목이요. 그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예요. 그렇잖아. 네. 그러면 지금 그 김건희가 이 학교들 예,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 업무방해 한 거예요. 국민대, 수원여대 뭐 이런 건데 네. 여기다가 가짜 이력서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방해라고. 업무방해라고요. 업무방해가 하나, 둘, 셋, 넷, 5건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합니까? 지금 그 전에 그 허위 경력이 있었다고 하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서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실수가 되풀이되면. 그런데 이게 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더 나왔어. 없다고 했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김건희를 지금 밖에 내놓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걸린 게 한두 가지가 박사 논문, 유지 논문, 그다음에 허위 경력 쓰고 주가 조작하고 이게 주가 조작한 게 아니라 주가 조작 세력의 쩐주라는 의심을 받고 정확히 표현해요. 주가 조작했어요. 본인이 제가 뒤집어 쓸게요. 근데 주가 조작은 제가 알기에는 조작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술이 되게 고도화된 기술이라면서 그래서 쩐주 아니 임을 의심받. 돈을 얻은 자가 범인이잖아요. 네. 그 대장동에서 봤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벌었어? 김건희가 벌었으면 범인이지. 근데 손해 봤다는 주장을. 말도 안 돼. 그러면 그 통장을 공개를 해야지. 아니 제가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의원님 말에 100% 신뢰합니다. 의원님은 레거시 미디어 나가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더럽히고 싶지는 않고 내가 다 뒤집어 쓸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늘상 주장하는 바 윤석열은 깨끗한 검사가 아니에요. 부인이나 장모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자예요. 근데 푸나님 요거는 제가 동의하면서도 약간 좀 보탤 게 그래, 보태세요. 뭐냐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모든 그 비리 의혹에 대한 태도. 손준성 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자기 인권 탄압 당했다고 제소하는 태도.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라는 말에 바로 진정을 넣는. 네, 그리고 현직 검사. 원희룡 전 검사가 그 여러 명을 대하는 태도. 이게 다 일관된 게 있어요. 제가 홍준표 의원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그런 검사들과 같은 권위가 없어요. 권위를 부리지 않아요. 이게 긍정적인데 윤우진 건을 보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다 검사거나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소윤, 대윤 다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검찰 가족 사이에 저런 패밀리 비즈니스는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 너무 평소에 우리가 보면 엄청난 거잖아요. 네. 없는 죄를 있게 만들고 있는 죄를 감춰준 걸로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검찰 가족에겐 너무 당연해서 왜 이런 거 가지고 이러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더 분노스럽죠. 그 이현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검사들은 범죄들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 검사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돼 하는 마인드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선 치외법권 의식이 자리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건을 우리 김혜경 여사한테 대입을 하면 나라가 흔들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건은 보도조차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김건희 리스크가 한 30-40% 정도 윤석열 대통령 못하는데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시겠죠. 저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선거는 네. 이 말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근데 왜 언론 기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네. 그 말이. 자, 김건희나 윤석열이 청와대 못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채널 구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유, 손이 막 떨려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지금.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구독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저 주세요. 공짜로 그냥 그 숫자를 불려주는 거거든요. 후원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새날마켓에 가서 오늘 잼 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구독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연대. 그걸 어깨 걸고 가는 거. 새날뿐만 아니라 뭐 황희두 채널도 포함해가지고요. 다 그냥 구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제발 부탁 드릴게요. 47만 2천 명이네요. 예. 와, 근데 2만 이런 건 8천. 있어. 이제 그 아까 어떤 악플 싸지르고 간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좀 반론을 해드리려고 하면 대선 선거철에는요. 우리 같은 채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재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언론 지형에서 조선일보가 낸 보도가 A인데 사실은 진실은 B야. 그러면 B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소위 말하면 진영 방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대선철에는. 아, 당연하죠. 대선은 진영 간의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진영을 넘나들어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냥 계시고요. 근데 푸나님은 그런 악플이 보이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것만 보이지?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악플만 보여요. 나는 저는 공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좋은 것만 보여. 그래서 구독을 해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은 뉴스를 특종해서 윤석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팩트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진영 사람들이 다 투표장에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송 역할이에요. 네. 그럼요. 그리고요, 이 구독, 좋아요 하시면 이렇게 V라인 됩니다. 자, 귀여우세요. V라인. 우리 프리팀이 예.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일찍 시작한 만큼 한 10분 네, 일찍 끝내드려야죠. 네, 고맙습니다. 예,